의대 졸업식장에서 무시당한 청소부 엄마 모두가 숨을 멈춘 충격적인 진실. 오늘은 의대 졸업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대학 강당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학부모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는 작은 모자를 쓰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분은 왜 청소복을 입고 여기 계시지? 혹시 청소하시는 분이 구경하러 온 건 아닐까요? 졸업식에 저런 복장으로 오시다니. 박순희 씨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단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저 무대 위에 서게 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수 졸업생 대표로 김민수 학생이 나와서 답사를 해주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희 씨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민수를 보며 순희 씨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객석을 둘러보다가 맨 뒤에 앉아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희 씨는 손을 살짝 들어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순희 씨를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얼마나 따가운지 순희 씨는 몸을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아들의 졸업식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존재가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순희 씨는 단상 위의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만큼은 아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민수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 당당한 목소리가 정말 자신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건지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엄마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순희 씨를 흘깃거리며 보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혹시 여기 청소하시는 분 아닐까요? 왜 졸업식에 저런 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글쎄요, 좀 이상하긴 해요. 혹시 누군가의 가족분일까요? 순희 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이런 자리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졸업식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엄마가 있는 쪽으로 시선이 향할 때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저희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든 분들이라는 말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민수는 정말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강당 안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희 씨도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조차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달랐죠. 조심스럽고 떨리는 박수였습니다. 민수는 답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엄마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순희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희 씨는 단상 위의 아들을 바라보며 지난 20여 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3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었죠. 그때부터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어린 민수가 자주 했던 질문이었어요. 순희 씨는 그때마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갓 30이 된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엔 세상이 너무 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활비조차 부족했죠. 그러다가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청소를 했어요. 사무실, 상가,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대학교까지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늦게 들어가더라도 숙제는 꼭 해야 해. 네, 엄마. 민수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일찍 철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도 잘 지냈죠. 하지만 순희 씨는 항상 미안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말이에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수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거죠. 순희 씨는 아들의 교육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데 과외비가 많이 드나요? 아주머니, 의대 준비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민수 학생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순희 씨는 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청소 현장으로 향했어요. 오전에는 사무실을, 오후에는 상가를, 밤에는 학교를 청소했죠. 하루에 3곳을 다니며 일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무릎은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느라 아팠어요. 하지만 민수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의대 가고 싶어요.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희 씨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민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동기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 뒤쪽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왜 하필 오늘 오셨을까?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자신의 졸업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 청소복 차림으로 오시다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알고 계실까요? 사실 민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더욱 그런 마음이 커졌어요. 친구들은 모두 번듯한 직업을 가진 부모님을 두고 있었거든요. 의사, 교수, 사업가. 그런 부모님들과 비교하면 청소부인 엄마는 너무 초라해 보였죠. 민수야, 너희 어머니는 어떤 일 하시니? 동기들이 가끔 물어볼 때마다 민수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우리 엄마는 의사예요. 또는 우리 아빠는 교수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특히 이 대학교에서 엄마가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은 더욱 감추고 싶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엄마를 마주칠 때마다 민수는 모른 척 지나갔어요. 엄마도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먼저 고개를 돌리곤 했죠.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키워준 엄마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동기 중 한 명이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기 뒤에 청소복 입고 계신 분 뭐야?
왜 졸업식에 저런 옷을 입고 오셨지? 글쎄, 모르겠어. 민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엄마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어머니신가? 좀 이상하긴 하네. 졸업식에 저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화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엄마를 향한 화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화인지 알 수 없었죠. 엄마, 제발 일찍 가주세요. 민수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의 졸업식을 끝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순희 씨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졸업식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분 정말 누구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구경하러 온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졸업식에 저런 옷을 입고 오시다니 좀 민망하네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순희 씨의 귀에는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겪었던 일이었죠.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왔는데 순희 씨는 일하다가 급하게 온터라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죠. 민수 엄마는 왜 항상 저런 옷을 입고 오세요? 일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희 씨는 민수에게 미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온 엄마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의대를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20여 년 동안 힘들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의사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가방 속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민수가 고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서 사준 것이었죠. 엄마, 이걸로 제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진을 찍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집중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순희 씨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죠. 찰칵, 찰칵 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분 사진까지 찍으시네요. 정말 이상해요. 앞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거든요. 민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으시다니.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순희 씨는 아들의 당황한 표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졸업식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학과 대표 인사말만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야 했죠. 이제 의학과 학생회장 김민수 학생의 마지막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 민수는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엄마가 여전히 저 뒤쪽에 앉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마이크 앞에 선 민수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연설문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의학과 학생회장 김민수입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당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 속에서 엄마의 모습도 보였죠. 순희 씨는 여전히 맨 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학예회 때였습니다. 민수는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무대에 섰었어요. 그때도 엄마는 맨 뒤에 앉아 있었죠. 다른 학부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봤어. 정말 잘했다.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엄마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얼굴은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비록 남들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크다는 걸 민수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엄마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 글 속에서 빠진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거죠.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사람, 20여 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워준 사람, 지금도 저 뒤에서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글자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말을 멈췄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봤죠. 순희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민수는 원고를 접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했어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연설문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들, 선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하지만 정작 가장 감사해야 할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에게는 20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하루에 3곳에서 청소 일을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제 교육비를 마련해 주셨죠. 강당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순희 씨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이 아픈 것도 참으시며 저를 의대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처럼 번듯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심지어 이 학교에서 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순희 씨를 보며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거친 손과 아픈 무릎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순희 씨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제가 직접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당 안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순희 씨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제발 올라와 주세요. 순희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격려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이요. 저와 함께 이 순간을 나누어 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한 걸음, 두 걸음. 순희 씨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강당 전체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저분이 바로 그 어머니시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까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동에 젖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무대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수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 세제 때문에 상한 손, 자신을 위해 20여 년 동안 수고한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수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순희 씨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모자에 오랜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끄러움 대신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청소복을 입고 일하셨습니다. 저를 의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이 옷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 박수는 순희 씨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죠. 순희 씨는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남들 뒤에 숨어서 살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것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이죠.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이제 힘든 일 하지 마세요. 민수의 말에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다만 이제는 숨지 않을게. 우리 아들 자랑하면서 살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강당 안의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이날의 졸업식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랑스러운 화해의 무대였던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인생의 성공이라고요. 하지만 민수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건 빛나는 스펙이 아니라 새벽을 여는 엄마의 손길, 밤을 닫는 엄마의 한숨이었다는 걸요. 그날 졸업식장은 한 명의 의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한 명의 엄마를 존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곁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흘린 조용한 눈물과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